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공휴일이니까 제가 영화 이야기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호국 선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약간 마음으로 묵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3일 그 황금 연휴라고 해가지고 길에 차도 엄청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간 그 연휴, 황금 연휴라고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가족과 함께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또 모처럼 좀 일상에서 많이 좀 힘들으셨으니까, 과로하셨으니까 또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이탈리아 명작들 영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해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감독들, 배우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탈리아 영화를 개인적인 감성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일단 사진 올려드릴 거지만 주옥 같은 영화들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정말 생각이 많았던 영화 페데리코 펠리니에게 명성을 안겨준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뛰어난 이탈리아 영화 이야기를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먼저 길, 자 라스타라다. 이게 이탈리어인데 제가 지금 약간 이탈리어를 몰라가지고 일단 읽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1954년작인데 비록 이 영화를 보지 못했어도 그 제목조차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1954년 유명한 페데리코 팔레니 감독이 만든 그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다지 볼품없고 지능면으로 조금 모자라는 한 여인의 불행했던 짧은 일생의 사연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젤소미나. 방송 등을 통해 여전히 가끔씩 애달픈 주제곡 멜로디가 들려올 때면 천진난만한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주제곡 젤소미나의 테마는 이 영화가 불후의 명작이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아카데미상을 몇 차례 수상한 영화 음악계의 거장 니노 로타가 만든 시대를 초월한 명곡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젤소미나의 상대역은 잔파노라는 이름의 건달이에요. 그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3륜차를 끌고 전국을 떠도는 차력사 광대입니다. 예전에 우리처럼 이탈리아 역시 참으로 살기 어려웠던 시절, 거기도 전쟁을 겪었다고 했죠. 사내는 오직 식구 하나를 줄이려는 어느 가정으로부터 푼돈을 주고 여자를 사서 조수로 삼습니다. 공터에서 잔파노가 몸에 칭칭 감은 쇠사슬을 끊는 촬영 묘기를 보일 때 그녀는 관객들에게 이제 일종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구경에 대한 값을 이렇게 이제 뭐 가끔 왜 우리 뭐 품바 공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약간 옆에서 이렇게 모자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 걷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내는 여인을 맘대로 부려먹으며 욕정도 해소하는 놀이개로 삼을 뿐 이 돈만 생기면 술과 거리의 여자들에게 빠져 삽니다. 둘은 어느 날 로마에서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토라는 고개의사를 만나서 친분을 맺어요. 그는 젤소미나에게 트럼펫 부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마토가 늘 못마땅한 잔파누는 싸움을 걸고 구타하는데 그만 그 시비가 붙어서 죽고 말아요. 당황하며 시신을 개천해버린 잔파누는 여자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젤소미나는 그에게 실망해 곁에 오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펑펑 눈 내리는 어느 날 밤 잔파노는 곤히 잠든 여인을 내버려 둔 채 자취를 감춰요. 그리고 무정한 세월은 몇 년이 흘러요. 어느 화창한 날의 오후 낯선 마을을 지나던 잔파노는 누군가 흥얼거리는 귀에 익은 노랫소리를 듣는데요. 바로 젤소미나가 트럼펫을 배워 즐겨 불던 멜로디가 아닌가? 그는 노래를 흥얼거리던 여자에게서 자초지종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한 여자가 이 근처를 떠돌며
트럼펫으로 늘 연주하던 곡인데 그녀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 나는 혼자! 나는 혼자!를 절규하며 회한과 통곡으로 울부짖는 잔판호. 영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너무 가슴이 약간 미어진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를 보는 내내 좀 고통스러웠었어요. 흥행성, 예술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으며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은 세계적인 감독으로 우뚝 서기 시작해요. 젤소미나 역으로 출연한 줄리엣타 마시나와는 실제 부부였고요. 1943년에 결혼해서 영화를 함께 만들면서 회로했습니다. 잔파노 역의 배우는 바로 앤서니 퀸으로 1915년에서 2001년까지 되게 개성 강한 배우죠. 어느 배역에나 딱 들어맞는 유일한 배우여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히라빈 조르바에서의 주인공 역을 자신의 최고 배역으로 꼽고냈고 히라빈 조르바는 그리스인 조르바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아련한 애상의 영화, 서글픈 추억의 명화가 바로 길입니다. 노틀담의 꼽추에서도 아주 열연을 했었죠. 또 부배의 연인 아주 유명해요. 이제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코미디 장르에 능했던 루이즈 코멘치니의 전형적 애정 영화 부배의 연인. 부배의 연인은요. 이거 이탈리아로 못 읽겠네요. 저는 디 부베까지만 알겠네요. 라 라가자 디 부베 1963년 청춘 남녀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주인공 배우는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그리고 조지 차케레스입니다. 1944년 여름 어느 날 이탈리아 북부 한 산골 가난한 마을에 축제가 한창 열립니다. 마을 처녀 마라의 집에 이 부베라는 낯선 청년이 찾아와요. 마라의 오빠는 자신과 함께 반파시스트 레지스탕스 동지였는데 나치에 잡혀 처형됐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오빠의 비보 속에서도 여자는 순간 그에게 매료가 됩니다. 부베는 전투 중에 얻은 것인데 옷을 만들어 입으라면서 마라에게 낙하산천을 선물하고 바로 떠나요. 이후 마라에겐 계속 사랑의 편지가 배달이 되는데 1년이 훌쩍 지난 후 다시 나타난 부베는 그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약혼만 하고는요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려요. 한참 후 그가 마라에게 돌아왔을 땐 운명의 장난인가요? 살인자 신세였습니다. 자기의 절친한 친구를 사살한 경찰을 죽여 복수했던 거죠. 이 약혼자 커플은 도피 행각을 벌이며 처음으로 잠자리를 함께한 후 국외 탈출까지 시도합니다. 그러나 동행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하는 수 없이 부배 혼자 떠나고 맙니다. 이때부터 임자 있는 몸인 걸 알면서도 부배의 친구 등 여러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면서 괴롭히지만 마라에겐 어린 반푼어치 없는 노릇이었고요. 다시 1년이 지나고 유고에서 잡혀온 부배는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징역 14년의 중형을 받은 부배의 마라는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이때부터 감옥을 옮겨 다니는 그에게 마라는 격주로 면회를 갑니다. 어느새 7년이 흘렀고 7년이 더 지나면 부배는 37살, 마라는 34살이 됩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가요. 마릴린 몰로를 MM, 또 우리 그 유명한 브리지트 바르도를 비비라 했듯 브리지트 바르도는 누군지 아시죠? 그 프랑스 여배우인데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다고 굉장히 막 뭐라 그랬던 그 배우입니다. 아주 육감적인 섹시한 배우. 사람들은 클로우디아 카르디날레는 CC로 불렀어요. 그래서 MMBB CC. 당시 이탈리아 3대 여배우였던 소피아 로렌, 지나 롤러브리지다, 실바노 망거노의 명실상부한 후계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도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누구였죠? 남정임 씨, 윤정희 씨, 문희 씨, 또 그 다음에는 정윤이, 또 누구였더라? 유진, 그쵸. 이런 식으로, 트로이카들이 있었어요. 요즘 트로이카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1938년생으로 성격이 괄괄한 늘씬한 섹시스타였지만 지금은 82세입니다. 시칠리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녀는 어느 나라 영화나 가능했기에 활동 기간 중 모두 120편이 넘는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고요. 1934년생으로 상대 역인 미국 배우 조지 차카리스는 뮤지컬 배우이며 댄서이고 가수입니다. 부부의 연인은 대표작이고 2년 앞서서 나탈리 우드와 주연을 했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번에 리메이크 됐었죠. 바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연인은 코미디 장르에 능했던 로이즈 코맨치니 감독이 만든 전형적인 애정 영화로 오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명작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화 주제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자전적 사연을 그린 시네마 천국. 네. 시네마 천국의 그 마지막 장면 정말 지금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시네마 천국 역시 이탈리아인데 약간 읽기가 어렵네요. 네. 모보 시네마 파라디소 1988년작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1988년작 작품으로 주제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자전적 사연이고요. 영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기에 영화에 얽힌 사연이 전편을 관통합니다. 로마에서 영화 감독으로 활약하는 중년의 살바토레는 고향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어린 시절 마을 극장 시네마 천국의 영사 기사였던 알프레도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장례식 참석자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의 머릿속엔 소년이었을 때 마치 아버지 같은 친구였던 알프레도와 또 그 사이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답고 그리운 추억이죠. 저도 예전에 옆집에 저희 집 새빵 살던 되게 지금도 이름은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아줌마 지금 생각해보면 아줌마 아니죠. 네, 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렸어요. 그분하고 매일 그 집 뒷산 그 위에 올라가서 뭐 풀냄새 피어나는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분이 성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되게 막 이게 감정적인 어떤 그런 소통을 했었어요. 항상 잘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추억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줬던 그런 한때 시절 인연이셨습니다. 예. 그의 어릴 때 이름은 토토. 소녀는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나면 성당 일을 돕는 한편 마을의 하나뿐인 극장 시네마 천국에 드나들며 나이 지긋한 영사 기사와 친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장에 화재가 발생해 알프레도는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아요. 어린 토토는 한동안 앞은 못 보는 그를 도우며 기술도 익힙니다. 그리고 영사 기사가 돼요. 한편 마을 성당의 신부는 깐깐한 검열자 역할을 하면서 남녀 배우들의 애정 표현 장면을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소녀는 그 마을의 학교로 전학 온 엘레나와 사랑에 빠지지만 보잘것없는 신분 때문에 여학생의 아버지 반대로 교제는 끝납니다. 의기소침한 그는 좌절하지 말고 더 큰 세계를 보려는 알프레도의 격려에 힘을 얻어요. 군대에도 다녀오고 성인이 된 토토, 살바토레는 로마로 진출해서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알프레도의 슬픈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가 생전에 자신에게 남겼다는 필름 한 통을 전해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네, 대단한 장면이었어요. 그간 현대적 시설로 새롭게 단장된 옛날 그 극장의 객석에 홀로 앉아서 필름을 틉니다. 예전에 여러 영화에서 가해질 당했던 키스씬 모임인데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토토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검열이 이제 굉장히 강하니까 그때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렇게 필름 그 영사 기사가 잘랐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 어린 토토한테 남긴 거예요. 토토가 어린 시절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토토의 어린 시절 그는 노인이 알뜰하게 모아 보관한 후 그에게 남기고 간 장면들을 보며 깊은 회한에 잠겨 눈가를 적십니다. 저도 많이 울었네요. 시네마 천국은 세월을 초월한 매력적 작품임에는 정말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또 옛날에 봤던 거랑 영화라는 게 또 세월이 흘러서 보는 거하고 나의 그때 감정하고 지금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는 한 번만 볼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상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는 영화관에 가면은요, 사실은 그게 그 시간 제한이 없어가지고 내가 보고 싶으면은 연달아서 그냥 제 방처럼 막 세 번씩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약간 인심이 좀 약간 사나워요. 한 번 보고 그냥 가야 되는 상황들이죠. 어, 지금까지 열관 작품들 말고도 주옥 같은 이탈리아 영화는 참 많아요. 가브리엘 살바토레 감독의 지중해, 피에트로 제레미 감독의 철도원과 형사,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핀치 콘티니의 정원과 두 여인, 또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무방비 도시, 독일 영년, 이탈리아 여행, 그리고 루치노 비스코티 감독의 애증,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수능자 등등 간과할 수 없는 명작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언젠가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요즘 한국 영화의 그 의상이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그 박찬욱 감독도 상 받고 또 그 송강호 씨도 그렇고 정말 그 칸에서 되게 많은 정말 영화 그로 인한 그 국격 위상을 높여줬었는데 참 보기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번 오늘 저도 소개한 김에 이 지나갔던 영화 중에 길과 시네마 천국은 또 한번 감상해 봐야겠네요. 자, 행복한 휴일 마무리하시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홍미정이었습니다.